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443년 명정통 8년 평안도 자승천호 박춘부로 하여금 사람을 데리고 가 새 땅을 찾아보고 하게 하다. 당초에 평안도 자승천호 박춘부가 새 땅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왔었는데 우찬성 황부인 예조 판서 김종수를 불러서 찾을 계책을 의논하고서 춘부에게 의복 한 벌을 하사해 다시 파견하였다. 드디어 평안도와 함길도 관차에게 전지하기를 새 땅을 찾을 사람으로서 모름지기 장용하고 근실한 자 19인을 가려서 모두 호인의 의관으로 차리고 활과 화살과 도금을 차고서 마른 양식을 많이 준비하게 하여 박춘부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도록 하고 밤낮으로 잠적하여 들어갔다가 돌아오게 하되 산에 올라가 바라보도록 하여서 만약 새 땅을 발견하거든 사방 산 모양을 은밀하게 그려서 종적을 드러내지 말고 돌아와서 그 고을에 보고하게 하고 빨리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도영의 죄로 충군된 자를 석방하다. 형조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5월 14일 예전에 도역으로 결정된 자는 모두 석방하였으나 도영의 죄로서 충군된 자는 용서하는 예에 들지 아니했는데 아울러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현덕빈 혼궁의 기일제를 속절의 별제하는 예에 의해 거행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현덕빈 혼궁의 기일제는 속절의 별제에 하는 예에 의거해 거행하는 것으로 상식을 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5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함길도 회령 종성과 평안도 무창 여연 등지의 판관 임명시 무략과 이제의 선후를 두어 임명할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회령 종성 경원 경흥 온성 고을의 판관은 무략과 이제를 겸전한 사람으로서 임명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을 얻기 어려우면 그곳에는 이미 주장이 있으니 비록 무략은 모자라더라도 이제가 뛰어난 자를 임명할 것입니다. 평안도 무창 여연 자성 강계 이산 벽동 창성 의주의 수령도 역시 오진의 예에 의해서 이미 일찍이 전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진과 강계 의주 판관은 이미 주장이 있으니 이제에 뛰어난 자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연 자성 무창 이산 벽동 창성 같은 곳이라면 이곳은 저기 오가는 요해지로서 방하는 일이 가장 건실하니 비록 무략과 이제가 겸비한 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무죄에 뛰어난 자를 가려서 임명해 보낼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5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와 함길도의 평민이 아닌 유랑민을 입거시킬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하삼도와 황해도의 평민 4,600호를 찾아내어 장차 평안도 함길도에 입거시켜서 변방고을을 충실하게 하기로 조정의 인원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각도에서 유의하는 사람을 죄다 찾아내니 총 1만 3천여 명입니다. 이들이 국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부역을 도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옵니다. 이미 하삼도와 황해도의 평민 가운데 입거시킬 자를 뽑아서 정해놓았으나 이들은 본래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만약 유의하는 사람에게 유망한 죄목을 밝혀서 이들로 하여금 양계에 입거시키면 고향을 버리고 객지에 옮겨간다는 탄식이 무지한 평민보다는 덜할 것이며 또 국가에서 백성을 옮겨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는 계책에도 합당하여 거의 양쪽으로 온전할 것입니다. 경기 개성부와 충청 경상 전라 황해 등의 도에 유의하는 사람은 옮겨 산지가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과 호적에 붙여지고 붙여지지 않는 것을 논하지 말고 그 도 관찰사로 하여금 그들의 생기를 착실한가 아는가와 장정이 많고 적은 것을 조사하여
상중하로 구분하고서 길거리가 멀거나 가까운 것을 헤아려 모두 입거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우접하도록 허락한 호수도 또한 입거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양계의 인물이 만약 부족하여 반드시 더 많은 숫자를 모두 입거시켜야 한다면 도제자사와 양계관찰사에게 숫자를 요령하여 입문하도록 한 다음에야 일찍이 초출하여 둔 평민들을 입거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6월 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우헌납조오가 맹산현감 안자현의 수령 제수가 부당함을 재차 아래다. 신등이 일찍이 맹산현감 안자현이 수령으로 적당하지 못함을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하교를 내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셨으므로 물러나서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주위를 거쳤는데도 제대되지 아니하여 신등은 그 가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기 생각하건대 이전 토관 출신은 내력을 모르고서 외직에 부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내력을 써서 계달하여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토관으로서 수령을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현이 비록 재능이 있어서 외방일은 혹시 아는 것이 있을지라도 조정일을 어찌 능히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웃 고을의 토관으로서 고령 수령을 삼는다면 어찌 능히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운 본뜻은 다만 유사가 이전 토관과 적화와 현명한가 어리석은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예의에 따라 외직에 보임할까 염려한 것뿐이었다. 자현은 일찍이 평안도 감사를 지낸 사람과 대신들이 모두 그 현명함을 칭찬하기에 내가 등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뒷말이 있는 까닭이 나도 있게 생각하고 제수한 것이다. 자현이 비록 토관 출신이라고 하나 이미 수령이 되었으니 누가 감히 업신여길 것인가. 업신여기는 자는 그런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6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판관 박회의 치계에 기뻐하며 각사의 주과를 하사하다. 바람에 떠밀렸던 배 88척이 고만양에 도착하였는데 그 침몰한 배 11척도 또한 미국을 상실하지 않았고 오직 4척만이 완전 침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병고는 근래에 없던 일이었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했더니 이제 치보를 듣고 나는 매우 기뻐한다 하고 드디어 장계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 사람에게 의복 환불을 하사하고서 이어서 승정원에도 술을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나의 수천 백성들이 이제 다행하게 살아났으니 내 마음에 기뻐서 에우라지 제군과 함께 술자리를 베푸노니 너희들도 또한 함께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권례의 각사에도 주과를 하사하여 경사를 기뻐하기를 함께하고 승정색 환자 김충에게 비단 의복 환불을 하사했는데 대개 기쁜 일을 즉시 계달한 때문이며 또 여섯 성지에도 각각 교의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아유 얼마나 기뻤어.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6월 7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소유 30명을 더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사헌부에 달린 소유가 60명이었는데 다시 30명을 가설하여 총 90명으로 정액을 삼아서 매년 60명이 입법하고 30명이 1년 만에 서로 제대하여 휴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6월 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박회에게 옷 환불을 하사하다. 박회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처음에 조운선 70여 척이 바람을 만나서 표류로 침몰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그 배에 탔던 1000여 명의 사람이 다 빠져 죽었으리라고 여겨 아침 저녁으로 진념하였었다. 이제 너의 글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너가 빨리 계달하여 나의 진념하던 심해를 풀리게 하였음을 아름답게 여겨 특히 옷 환불을 하사하니 너는 이를 영수할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로 빼건 세종 25년 6월 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영의정 황희 등이 표류하던 배가 돌아왔음을 할애하다. 의정부 영의정 황희 우찬성 황부인 좌참찬 권제 우참찬 이숙지 등이 대궐에 나와서 바람에 표류하던 배가 돌아왔음을 할애하였다. 세종시로 빼건 세종 25년 6월 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표류한 뱃사람들에게 쌀을 하사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바람에 표류하던 뱃사람들을 내가 매우 불쌍하게 여겨 그 배에 실었던 쌀을 요량해 주고자 하여서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서울 창고에 있는 묵은 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나 나는 그들이 서울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쌀을 하사하고 인해서 음식을 공개하려 하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세종시로 빼건 세종 25년 6월 8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절도 주의인의 자자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형전에 이르기를 절도로서 사유 후에 다시 범죄한 자는 옛 제도에 의해서 왼쪽 팔뚝 뒤와 목 뒤에 자자한다 하였으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절도 3범인 자는 뺨 뒤에다 자자하고 절도 4범 이상인 자는 사유를 전후를 통계하여 4범은 오른쪽 팔뚝 뒤쪽에 5범은 왼쪽 팔목 뒤쪽에 6범은 오른쪽 목 뒤에 7범은 왼쪽 목 뒤에다 차례로 자제할 것이며 그래도 또 범죄하는 자는 자제할 곳이 없는 까닭에 다만 그 죄를 논의하고 앞서 가속으로 정하는 곳으로 즉시 잡아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과 지방의 도둑이 서로 오가면서 도둑질하는데 만약 문안이 없으면 빙고하기가 곤란하니 그 자자하지 못한 사유와 도둑질한 날짜를 서울에 쓰는 각도의 지방은 본조와 타도의 그 사연을 갖추어서 이문하고 장부를 만들어 두어서 후일 참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경면은 법을 세우기 전부터 사유 전후를 통계하여 4범 이상인 절도로서 뺨에 자자하지 않은 자는 일찍이 내리신 교지대로 양쪽 뺨을 나누어서 자자하고 그 후에 범죄한 자는 속전대로 차례로 자자하기로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빼건 세종 25년 6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장염 200첨이 고득종의 처벌이 가벼움과 안자현의 수령 제수가 부당함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전지하기를 황해도 강음현에 안치한 고득종을 외방 종편하게 하라 하니 장염 200첨이 아뢰기를 특종은 지난번 북경에 갔을 때 성상께서 편치 않으시다. 망령되게 일컫고 제멋대로 정문을 지었으니 공을 꾸미고 상을 받아서 천총을 쏘긴 저는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중형을 내리도록 청하였으나 특별히 너그러운 법에 따라서 다만 안치시켰던 것이온데 이제 오래되지 않아서 또 외방 종편하도록 명하시니 징계하는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명을 회수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특종의 죄가 무거운 까닭에 이제 완전하게 석방하지 않고 다만 외방 종편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백첨이 또 아뢰기를 안자현은 토관으로서 복례량의 관직을 받았으나 고신을 아직 석양하지 않았는데 또 맹산현감으로 제수하시니 한도의 백성들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는 바 누가 공경하고 복종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에는 고쳐서 임명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어질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임용하였으면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자현은 그 도의 감사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추천하였으니 고을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그리 하겠는가?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빼건 세종 25년 6월 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표류하던 배에 대해 아뢰인 김포현, 서현, 박효진에게 목면 한 피를 하사하다.
김포현 서원 박효진이 와서 아뢰기를 바람에 표류하던 배 중에 66척은 서강에 도착하였고 16척은 각곳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니 효진에게 목면 한 피를 하사하고 호조 주하랑 신계조에게 서강에게 가서 선박과 군인들을 점검하여 계달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개사 첫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개사 두번째 기사 호조조랑 신계조가 선박과 군인을 점검하고 도로 아래다. 신계조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선박 12척이 서강에 도착하였는데 군인은 170명이었습니다. 하니 다시 계조에게 술 300병을 가지고 가서 공개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개사 세번째 기사 사원부지평 장아가 고득정과 안자현의 부당함을 아뢰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은 관계가 가볍지 않습니다. 안자현은 본래 토관으로서 선비의 절조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토관은 아전입니다. 자현이 토관으로 있을 그때의 수령이 아직도 제대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자현이 또 수령으로 되어서 이와 더불어 한자리에 함께 앉는 것도 또한 타당하지 못합니다. 고득종의 사건은 제 한 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는데 특히 외방 종편하도록 명하신 것은 정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그렇게 하도록 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장하가 다시 아뢰기를 옛날에 사람을 쓰는 데는 좌우 사람이 다 그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하여도 허가하지 않았고 여러 대부가 다 어질다 하여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 한 다음이라야 썼습니다. 이제 자현은 다만 그 도의 감사만이 영호하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진시로 문무과에 출신한 것도 아니고 또 삼과에 선거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령으로 제수하시니 후일에 이것을 빙거하여 다만 한두 대신의 소견만으로서 외람하게 제수하는 경우가 혹 있을 것이며 혹은 경중 각사에서도 또한 그 아전을 추천하여 등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고쳐서 임명하시기를 원합니다. 특종의 죄는 죽여도 허물이 남을 것인데 특명으로 관전에 따라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한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특종이 이보다 앞서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도 죄가 중했으나 또한 가벼운 법에 따랐습니다. 만약 그때에 징계하였더라면 후일에 반드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신으로 가는 자의 밝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대로 안치시켜서 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한 다음에 쓴다고 한 말은 대신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관원을 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자현은 대신이 익히 알고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에 쓴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다는 말인가. 또 전일 아전으로서 그때 수령과 함께 앉는 것이 비록 타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옛사람으로서 남을 첨가하여서 그 자기가 도리어 자신보다 높게 된 자도 또한 많았으니 진실로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 더군다나 토관으로서 수령으로 영전하며 감격하게 여기는 아전도 또한 많을 것이다. 특종은 바다 넘어 사람인 까닭에 대우하기를 너그럽게 한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고집하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개사 네번째 기사 우헌납 조오가 고득종의 처벌이 가벼움을 아뢰다. 고득종의 죄는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영하게 대사를 입어 유사해서 중형을 내리도록 굳이 청하였으나 다만 안치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또 오래되지 않아서 외방 종편하도록 허가하시니 한갓 특종만이 징계하는 마음이 없어질 뿐 아니라 후일에 사신으로 가는 자도 또한 징계할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등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징계하는 것이 또한 족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개사 다섯번째 기사 외선이 제주도 공선을 침범하다. 전라도 첫지사가 치보하기를 제주도 공선 한 척이 본주로 돌아올 때 의금부 백호가 죄를 짓고 유배되는 계집종 가마를
본주로 압송하면서 또한 입에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풍으로 인하여 서도에 정박하였는데 외선 두 척이 와서 배 가운데를 침범함으로 뱃사공 60여 명이 드디어 적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창에 맞은 자가 39인인데 26명은 죽고 나머지는 죽지 않았고 포로되어 간 자가 5명입니다. 적은 또 백호를 죽이고 가마도 빼앗아 가버렸으며 도망쳐 돌아온 사람은 24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의금부지사 이형증을 전라도에 보내서 사상한 형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또 첨지 통례문사 이계현을 경상도에 보내서 만약 고초도에 고기 낚으러 돌아오는 외인이 있거든 죄다 구류하고서 사리를 들어 계유하기를 그늘에 외적이 본국 사람을 죽이고 또 포로해 갔는데 너희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여 반독하여 캐묻고 또는 지세포에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문책하기를 너희들이 고초대의 고기를 낚아서 생업을 돕겠다고 청하기에 국가에서 허가했는데 너희들이 언덕을 저버리고 우리 지역을 침범하여 인민을 살하였으니 완악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고 끝까지 힐문하고 추국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개사 6번째 개사 본 남편을 죽인 삼덕과 그녀의 간부 정부를 벌하다. 형제의 쌀에기를 경상도 연일 계집 주회수 삼덕이 간부 정부와 공모하고 본부를 죽였으니 삼덕은 유리 능지 처참에 해당하고 이미 죽은 정부는 율대로 참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1일 가보 첫번째 개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1일 가보 두번째 기사 사헌부와 지사간원사 이사철 지평 이종겸 우헌납 조우가 고덕종의 죄를 논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상불은 국가의 큰 전장인데 진실로 전장이 없으면 사람에게 착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덕종은 모는의 관압사로 북경에 갈 때 통사 변진이 병에 걸렸으므로 대리로 평양 통사 강지순을 데리고 가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통사로 거짓 기록하였다가 외람하게 상사를 받아 사서로 이용하였고 또 일본의 통신사로 갈 때는 그의 오락을 위해 김해 고을 관노로서 피리를 잘 부는 신복을 거느리고 가면서 망령되게도 배일에 응숙하다고 칭하면서 몽롱하게 계달하였습니다. 그 완악하고 그리낌 없음이 이와 같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전하께서는 특히 관전을 조차서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니 득종으로서는 몸둘 곳도 모르고서 성언을 보답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함이 마땅한데 조금도 징계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유년에 사명을 받들고 입주할 때에는 중한상을 받고자 하여 이만주와 범찰 등의 사건을 들어 제멋대로 정문을 지었고 또 전하께서 병환이 계시다는 거짓말을 내부에다 전보하여 황제에게까지 주문하게 하였으니 나라를 파는 간신이라 할 것입니다. 그 거짓을 행하여 하늘을 속인 죄는 죽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또 가벼운 죄로 처리하여 자원 안치하게 하셨고 얼마가 못되어서 특별히 외반 종편을 명하시니 만약 죄가 있으면 패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허물을 회개하면 즉시 석방한다라고 말한다면 득종이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 차례 은혜로운 용서를 입었으나 허물을 후회하여 행실을 고치는 것은 보지 못했고 그 탐호하여 만족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여전한데 강읍에 안치한 지 2달 만에 어찌 스스로 새로워졌겠습니까? 그 탐호한 행적을 추구하고 기망한 죄를 논한다면 죽여도 죄가 남을 것인데 이제 그대로 하여금 종편하도록 하여 그 뜻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종편하라는 명을 빨리 거두시고 거전대로 안치시켜서 그 몸을 마치도록 하여 후인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 신등의 뜻에 부응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고 지사간원사 이사철 등이 또 상소하기를 신자로서 군부에게 진실로 이로움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득종이
가성질사로서 중국에 갔을 때 야인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정문을 지어 바쳤고 또 성책께서 편찮으시다는 것을 예부에다 거짓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의 명령을 받은 일도 아니었는데 분주하게 경영하여 황제께까지 주문하게 한 것은 무지몽매하여서 그래 된 것도 아니며 창졸간에 착각하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며 사세히 급박하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며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하루아침에 기이한 공을 세워서 비상한 상을 받기를 바랐던 것이니 오직 이로움이 있는 것만 알고 의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군부를 팔아서 자기의 이로움만을 도모하고 허망한 짓을 꾸면서 천총을 속인 것이니 그 죄가 죽인들 어찌 용납되겠습니까? 다만 그 사건이 사유전에 있었던 것이라 하여 특별히 관대한 언덕을 베푸시어 머리를 보존하게 하여 가까운 지방에 귀양 보내셨으니 진실로 인심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외방 종편하도록 명하시니 종편한다면 해골이 고향에 묻힐 수 있기를 청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득종이 이 앞서 일본에 갔을 때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모두 상상을 속인 죄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관전을 입어서 징계될 바가 없었으므로 드디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이 명을 거두시고 귀양간 곳에 그대로 두시어 후일 이로움만을 알아서 이를 만드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득종의 죄가 실상 중하니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당초에 안치하기로 결단한 것은 뜻이 있었다. 이제 외방 종편이 안치와 어찌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였다. 지평 이종경과 우헌납조 오가 아래기를 득종의 죄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죽여도 용납될 수 없는데 특별히 관전에 따라 자원 안치하게 하였으니 성은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못되어서 특별히 외방 종편을 하라는 전명을 내리시니 득종은 장차 어느 곳엔들 가지 않겠습니까? 제주는 그의 고향이니 이로부터는 가지 못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득종 한 몸만이 징계될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후일 신자들도 또한 징계될 바가 없을 것이며 또 벼슬하는 사람으로서 시골에 물러가서 쉬고자 하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득종의 막대한 죄로서 도리어 전원에게 스스로 만족한 즐거움을 갖게 한다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못하니 거전대로 안치시켜서 스스로 조심하게 하고 다음 사람도 징계하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득종에게 특별히 언덕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바다 밖의 사람으로서 빈곤하여 살 곳이 없으므로 내가 그의 생활을 민망하게 여기서 그로 하여금 종편하게 한 것이다. 이것이 안치와 또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대신으로 있다가 서인이 되어 시골에 물러가 있는 것이 어찌 벼슬하는 신하가 시골에 물러가서 편하게 늙는 것과 같겠는가.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귀화하여 서울에 거주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귀한 사람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들이 제 마음대로 놀아나서 밤에는 때를 지어서 술을 마시며 또 열의에 횡행하면서 무리하게 토색하다가 하나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구타하여 인명을 상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마을 색장과 관령들에게 바로 본조에 고발하도록 하여 범죄하는 것이 경한 자는 문책만 하고 중한 자는 계달하여 구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11월 11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외인 다라사야문이 관문의 문지기를 때려 상처를 입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외인 다라사야문이 동평관에 와서 우접하고 있는데 어두운 때를 이용하여 함부로 관문을 나가므로 문지키는 자가 이를 검지하였더니 손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논하지 않으면 후인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 안으로 하여금 문책하고 또 도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 자를 다시는 보내지 말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좌참찬 권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좌참찬 권제를 겸 판의조사로 권기를 사헌부 지평으로 이 맹진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사 안일한 군사들의 처벌을 청하다. 대소 군사가 대체를 돌보지 않고 한가하게 노는 데에만 빠져서 연고를 핑계하고 말미를 받는 자가 꽤 많은데, 비록 기한한 날짜가 지나도 즉시 입번하지 않고 고의로 100일을 기다리다가 90일을 경과하여 이에 현신하고 벼슬에 돌아옵니다. 오직 게으르고 조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기하는 군사도 이로 인해 허술하여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별시위는 2번으로 나누어 갑사는 6번으로 나누어 서로 번을 갈아들므로 집에서 쉬는 날이 항상 많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위하는 날은 매우 적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금위에는 일찍이 수교한 것에 의하여 말미를 받은 기한 안에 연고 없이 현신하는 자는 즉시 갈아서 차임하고, 별시위와 갑사는 복제를 당했거나 혹은 휴가를 받은 이외에 다른 연고로 말미암은 자는 번을 마친 후에 말미를 받은 날수를 통계하고 추후해서 그 날짜 수대로 번을 쓰도록 하여 태만함을 징계하고 수기하는 것을 충실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고득 등의 처벌이 가벼움을 상소하다. 옛날 신하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왕명을 마음대로 하고 국사를 전제하였으며, 비록 국가를 편안케 하고 사직을 이롭게 할 일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왕명을 거짓 꾸몄다는 것으로서 형벌을 논하였는데, 대개 공은 비록 상줄만 하더라도 왕명을 거짓 꾸몄다는 것으로서 막중하기 때문에 고득종이 나라 명령을 받던 것은 성절을 하려 하는데 불과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였는 바 오직 국가를 편안케 하고 사직을 이롭게 한 공이 없을 뿐 아니라 모두 거짓된 일로서 중국 조정을 속인 것이니 상줄만한 공도 없으면서 막중한 죄만 지었던 것입니다. 만약 유를 상고하여 죄를 정한다면 죽어도 허물이 남을 터인데, 그 사건이 사유전에 있었다 하여 다만 자원하는 시골에 유배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전하의 천지 같은 사사로운 언덕이었습니다. 만약 훈척 대신으로서 만약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올바른 법으로 처단할 수 없다면 먼지방에 안치하는 것인데, 특종은 이미 훈척으로 논할 사람도 아니면서 우대하는 규례에 비이한 것도 또한 경한 것이며, 비록 바다 건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한 자와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본래 탐나토로서 이미 조정의 벼슬하여 제주 자제들의 청가는 고난이 전적으로 그의 손에 있었고, 여러대로 벼슬한 집과 혼인하였으니 자원한 강읍 거울에 안치해 두어도 반드시 굶주리는 공경에는 이르지 않을 터인데, 얼마 후에 석방시켜서 그의 가고 싶은 대로 놓아두심으로 신등이 여러 번 천총을 번거롭게 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벌은 국가의 큰 전장인데, 국가 전장이 한번 해이해지면 후인들은 무엇을 보고 징계하겠습니까? 비록 법으로 다시 거론하지는 못하더라도 귀양 보낸 곳에 그대로 두어서 이로움을 탐내고 임금을 속이는 사람을 양민의 반열에 끼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그러하나 다만 득종은 바다 건너 사람이므로 내가 매우 불쌍하게 여겨서 외방 고을에서 종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공선을 침범하고 약탈을 한 외선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다. 우의정신계 우찬성 황보인 조화참찬 곤제 우참찬 이숙치 예조판서 김종서 참판 허후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태종 때의 외적이 비인현을 침략함으로 태종께서 한번 진노하시어 나라에 와있던 외인들을 억류시키고 또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니 적들이 감히 한가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 순종하여 온 지가 지금 20년이나 되었다. 진실로 대마도의 외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번에도 또한 국내에 와 있는 외인들을 모두 구류시키고 사신을 보내어 대마도주를 문책하여 도둑질하는 외인들을 잡아보내고 사로잡아간 우리 백성을 다 돌려보내는 것을 한정하여 이들을 구류하여 괴로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등은 조관을 위임하여 보냈다가 쇠안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의 위엄만 손상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에는 근래에 달단이 중국 변경 백성을 포로해 갔으므로 왕식을 보내어 포로된 사람을 쇠안하도록 하였으나 시기 쇠안하지 못하였다. 중국도 오히려 이러한데 이제 조관을 보내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조관을 보내서 다 이르기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도인과 바다에서 싸우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갈 바를 몰랐는데 너희들이 먼저 도적을 잡아서 머리를 베어 우리나라에 보내었으니 참으로 가상하였다. 또 너희들이 고초도에 와서 고기 낚기를 청했을 때 조정 의논은 일치하지 아니했으나 너희들의 성심을 아름답게 여겨서 허가하였으나 바른 길로 오지 않는 것은 모두 적선으로 논한다고 이미 약정하였던 것이다. 최우환이 죽인 외인도 와서 도착한 곳이 실상 바른 길이 아니었으니 변장 장수가 적선으로 인정하고 죽인 것도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 외인은 문인이 있었는데도 최우환이 덮쳐서 죽인 것이 잘못인 까닭에 장차 극형에 처하고자 하여 김해부에 송치하여 가을까지 사형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도적질한 왜고가 지극히 무도한 짓을 했는데 아마 너희들은 반드시 모르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 도둑질한 외인과 포로로 간 우리나라 사람과 재물을 아울러 찾아서 보내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고 이러한 뜻으로 계유하여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등은 익히 상의하여서 계달하라 하니 모두 논의하기를 윤인소를 보내서 먼저 소식을 통하고 또 사정을 채탐하여서 돌아온 후에 조관을 보낸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며 임금이 그 논의에 따라서 드디어 윤인소와 그 동생 및 네이포에 와 있던 외인 연이라와 함께 대마도에 가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 이어 인소에게 의복 한 벌과 비단, 모자, 가죽신을 연이라에게는 면주와 세필과 저포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6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내금위의 선발 기준을 다시 만들 것을 병조에 점지하다. 내금위는 무예가 특이한 근시하는 검군이니 경솔하게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까닭으로 그 천전 취재에 마친 화살의 숫자로서 우대하도록 일찍이 법을 세웠던 것인데 이제 병조에서 다른 군사들을 새로 시험하여 취재하는 예의에 의해 5발 2중 이상인 자를 뽑는 것은 법을 세운 본뜻에 어그러짐이 있다. 또 기창세를 아울러 마친 자는 다른 군사이면 화살 숫자에 준해서 계산하는데 홀로 내금이만은 거기에 준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은 또한 미편하다. 이것을 다시 마련하여서 계달하라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내금이는 매양 춘들을 당하여 150보 밖에 있는 표적을 2차례 보사하고 3차례 기사하여서 시험하는데 보사에서 6시 가운데 1시를 마친 자와 기사에서 15시 가운데 7시를 마친 자와 보사에서 비록 입격하지 못하더라도 기사에서 입격한 자와 기사에서 5시를 마쳤으나 보사에서 입격한 자와 기사에서 비록 마치지 못했으나 보사에서 3시를 마친 자는 모두 화살 숫자를 논하지 말고 아울러 건무한 일수의 많고 적음만 상고하여 천전시키고 보사에서 입격하지 못했으나 기사에서 6시를 마친 자와 보사에서는 입격하고서 기사에서 5시 이상을 마친 자는 아울러 천전도 시키지 말고 파출도 시키지 말며 보사에서 입격하지도 못하고 기사에서도 5시 이하를 마친 것과 보사에서 입격하고 기사에서 3시 이하를 마친 자는 아울러 모두 파출하도록 한다는 것은 벌써 정통 5년 8월에 수교하였습니다. 대개 내금위의 가시는 일체 속전의 문무가 시취의 예의에 의하여 기창세에 한 번 마친 것을 기사보사의 일시에 준하여 계산하면 위의 교지 가운데 화살 숫자를 따져서 천전시킨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니 이제부터는 보사에서 6시 가운데 1시를 마친 자와 기사에서 15시 가운데 9시를 마친 자와 보사에서 비록 입격하지 못하였으나 기사에서 입격한 자와 기사에서 7시를 마치고서 보사에서 입격한 자와 기사에서 비록 마치지 못했으나 보사에서 3시를 마친 자는 모두 화살 숫자를 논하지 말고 근무한 날짜에 많고 적음만 상고하여 천전시키며 보사에서 입격하지 못하고서 기사에서 8시를 마친 자와 보사에서 입격했으나 기사에서 6시 이상을 마친 자는 아울러 천전도 시키지 말고 파출도 시키지 말며 보사에서 입격하지 못하고 기사에서 7시 이하를 마친 자와 보사에서 입격했으나 기사에서 5시 이하를 마친 자는 아울러 모두 파출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 화살 숫자를 더하는데 기사에서 화살 숫자가 부족하면 기창세에서 아울러 한 번 맞힌 것을 예에 의해서 화살 숫자로 계산하고, 비록 기창세에서 맞히지 못했더라도 그 화살 숫자에 입격된 자는 파면시키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6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내약방의 이름과 관원의 호칭 등을 정하다. 2조에서 아래기를 내약방은 관계가 지극히 중한데 약방이라고 부르고, 또 그 관원은 명호가 없으니 예죄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컨대 내의원이라 호칭하고 관원 16인을 두되 산품은 제거라고 부르고 육품 이상은 별자라고 부르며 자매는 조교라 부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6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경흥군을 도호부로 성격시키다. 2조에서 아래기를 경흥군은 선왕께서 창업하신 땅이니 감사가 계달한 대로 도호부로 성격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0권 세종 25년 6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과 함결도 단청과 평안도 자산 이북에 환을 돌릴 것인지의 여부를 의논하다. 우찬성 황보인이 아래기를 평안도 함길도 연변 각 고을에는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며 평안도는 남도의 조세가 해마다 육지로 운반하고 함길도는 남도의 미국을 해마다 배로 운수하는데 오직 그 배단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에 적축된 것도 또한 나날이 줄어드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길도 단천 이북과 평안도 자산 이북 각 고을에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10년을 한정하여 미국을 납부하도록 하고서 경기 충청도의 미국으로 환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호조에 내려주어 논의하도록 하였다. 호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함길도 길주 이북 각 고을에 회환하는 것을 시험하라는 일은 일찍이 여러 번 수교하였으나 환을 돌리는 쌀은 반드시 길주와 경성에 납부하여 부고현으로 조전하여야 변진의 국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전할 때 민폐가 있고 만약 바람을 만나서 파선이라도 하면 미국은 반드시 유실될 것입니다. 또 흥리인이 모두 의복 등속을 판매하여 심지어는 신, 갓건, 빚, 바늘, 분 같은 물품을 가지고 무지한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여 미리 그 값을 정하여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는데, 어리석은 백성은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서 준비했던 곡식을 다 충당해서 갚고 돌아서서 환자곡을 받아 가게 되며 나라 창고는 따라서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술년 5월에 수교하여 길주 이북에 환 돌리는 것은 혁파하고 부고현 이북에만 시험하도록 하셨으니 본도 감사가 그것이 편리한가 아는가를 시험하고서 계달하기를 기다려 논의하기를 청합니다. 또 평안도에도 환 돌리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와 편리한가 아는가를 그 도 감사에게 조사하도록 하여 계문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호조에서 아랜 대로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좌찬성 하하여는 황보인의 계달에 따르기를 청하였다. 공조 참판 정부는 아뢰기를 평안도 각 고을의 군량이 수량이 적으니 곡식을 저축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는 무리에게 곡식을 매입하여서 관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좋은 방책이나 그 지방 백성들은 근래 사역이 많았고 수재와 한재를 연달아 만나서 곡식을 쌓아둔 백성이 없어서 해마다 받아간 환자곡도 능히 다 마치지 못합니다. 남도에서 방수하러 가던 사람들도 길이 험하여서 한 달 양식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므로 모두 포묵과 소금 따위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강변 백성들에게 양식을 바꾸어서 먹는 까닭에 방수에 가는 사람들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탄식이 없고 강변 사람들은 또 옷을 얻어 입게 되어 한 도내의 남북 백성들이 스스로 서로 도와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흥리하는 무리에게 환을 돌리게 하면 강교한 장사치들이 모두 잡종 물품을 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하여 계획적으로 이득을 취할 것이며 백성들은 또 장래는 생각하지 못하고 곡식을 주에다 매매하게 될 터인데 오직 전일에 받은 환자공을 능히 충당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먹을 것도 없어서 또
환자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남도에서 방수하는 사람이 비록 호목을 가지고 가더라도 곡식 값이 너무 비싸지고 또 곡식을 팔려는 자도 없게 되면 반드시 양식을 싸가지고 가야 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므로 신이 일찍이 관찰사로 있을 때 이 뜻을 갖추어서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생각에는 흥리하는 무리에게 다만 황해도 내에서 곡식을 구해서 평양부에 수납하도록 한 다음 차례차례로 수전하면 거의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였다. 드디어 평안도와 한길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여러 신하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는데 단천 자산 이북에 환을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경들이 도절제사와 함께 논의하고 널리 알아보고 상의 확정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한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이 회개하기를 도절제사 김효성의 말은 단천 이북 각 고을의 미국은 환을 돌리면 실로 편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 신의 생각에는 명주와 모시, 무명은 모두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본도 백성들은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삼으로 배를 짜서 옷을 만들어서 오히려 추를 막을 수 있는데 환 돌리는 길이 한 번 트이면 아주 고운 명주와 모시, 무명에서 사라 능단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속이고 유혹할 것이나 시골 백성들은 재력이 있고 없으면 요량하지 못하고 주에다 사들이다가 드디어 굶주리게 될 것이며 관에서는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시 환자곡을 많이 주게 될 터인데 혹 흉년으로 인해서 혹 도망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상환하지 못하면 관과 창고는 텅 비고 백성들도 쌓인 곡식이 없게 될 것이니 환 돌리는 일은 비록 우선 정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천 이북의 관각 창고가 텅 비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길주 전세를 경성부에 바치도록 하고 경성 전세는 회령부에, 부고현 전세는 경원부에, 단천 이성 두 고을 전세는 길주에, 북청 홍원 두 고을 전세는 단천에, 함흥부 전세는 이성에 차례대로 옮겨서 바치도록 하고 그 환자곡도 또한 이와 같이 옮겨서 바치도록 하면 조전하는 폐단이 점점 제거될 것이며 오진의 군량도 저축될 것입니다 하고 평안도 관찰사 조국관은 회개하기를 도절제사 이징옥이 말하기를 자산 이북에 환을 돌리는 것은 황보인의 말대로 할 것입니다. 다만 흥리인으로 하여금 미리 바치지 말게 하고 흉년을 보고 가을에 와서 각 고을의 문인을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되 잡종 물품은 제외하고 다만 의복, 포목, 지차, 군기 등 손을 곡식이 있는 민호의 시가대로 자원에 따라 무역하여 바치도록 하면 공사간에 이로움은 있어도 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수년 동안 시험하여도 변경 창고가 충족하여 하지 못하면 연변 창고가 충족하여질 동안을 기한하여 충청도에서 서울에 상납하는 군량미를 황해도 우도에 옮겨서 전해주고 우도에서는 또 평안도 삼하현으로 옮길 것입니다. 또 황해도는 비록 수재와 한재로서 혹 곡실이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도로가 평탄하고 또 수로로도 통함으로 곡식을 옮겨서 흉년을 구제하기가 실상 어렵지 않으니 해마다 우도는 전세를 해변해서 수납하여 아울러 삼하현으로 옮긴 다음 평양, 영변, 의주 등 3도 성군을 시켜 의주로 조전하고서 무창 이하 각 고을에 각각 배를 만들도록 하여 매년 3월 보름 후에 얼음이 풀리고 눈이 녹으면 의주에서 쌀을 받아서 배를 끌어 올리게 하며 연변 수령과 만호가 방수하러 온 군사를 거느리고 각 고을 경계까지 호송하도록 하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하여 겨울철에 양식을 지고 영을 넘는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신은 생각하건대 도내 인민의 농업이 불실하여 한 농가에서 한 해에 경작한 것으로는 한 해 생활비가 넉넉지 못합니다. 비록 풍년을 만나도 다음에 3, 4월에는 반드시 환자고를 받기 시작하며 이 환자고를 그 해에 다 상환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도 또한 같으므로 이로 인해 한 호의 환자곡을 미담한 숫자가 혹 100여 섬이나 되기도 하는데 만일 흥리인에게 매매를 하도록 허가하면 간교한 무리가 촌락을 횡행하면서 교묘한 말로 속이고 유혹할 것이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쌓아둔 곡식을 몽땅 털어서 매매하는 데 다 쓰고서 즉시 상환곡을 달라고 청구할 것입니다. 필경에는 환자곡을 다 수납해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군과 민이 일체여서 군사가 농민에게서 나오는 까닭에
관에서 준비한 것이 비록 모자라더라도 민간에서 곡식이 여유가 있으면 서로 도울 수가 있는데, 만약 민간에 마저 곡식이 귀하면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사역시킬 일이 있더라도 먹을 양식을 반드시 관에서 공급하여야 하면 또 조석기니가 넉넉지 못하여 전적으로 환자곡만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에서 준비된 것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마침내 군량에는 보탬이 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신은 일찍이 들으니 본도에서 지난번에 흥리인으로 인해서 군량의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민간에서는 곡식이 귀해졌음으로 인하여 해마다 꼭 가기만 하고 능히 상환하지 못해서 공사간에 곡식이 모두 없어졌다 하니, 이런 일을 참작하면 패단이 다시 전일과 같을까 염려됩니다. 또 자산 이북 각 고을은 각 연변 각 고을과 서로 거리가 멀며 그 중에 희청군이 가장 관계와 가까우니 또한 300리나 되고 자산은 570리 거리이니, 비록 희천 이남 각 고을에 저축된 곡식이 있더라도 그 큰 영을 넘어서 운반하기가 어렵고, 또 강변 각 고을엔 축성군과 부방인이 길이 험하기 때문에 양식을 실어 오지 못하고 그 포화를 가지고 와서 겨우 양식을 구해 먹는데, 만약 흥리인들을 금하지 않으면 패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징호고의 말과 같이 의복 군기 따위의 물건을 원하는 대로 무역하게 한다는 것은 서울 안에서 금지하는 물건을 가지고서 매매하는 사람을 경시서와 한승부, 형조 사원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교찰하여도 오히려 검단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교활한 행상꾼들을 어찌 능히 교찰할 수 있겠습니까? 자산 이북에 미국을 환돌린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아울러 의정부에 내려주어 의논하도록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단천 이북과 평안도 자산 이북의 흥리인에게 미국을 환돌리는 것은 감사가 장기한 대로 정지하되, 그 도에 거주하는 대수 인원 중에서 환돌리기를 자원하는 자는 허가하도록 하고, 함길도 전세와 판상곡을 차례대로 옮겨서 바치는 일은 그 도의 남도 각 고을 조세를 이미 조전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또 차례대로 옮겨서 바치도록 하면 큰 능을 넘게 되어 소와 말이 피곤하여 죽게 될 터이니 진시로 미편합니다. 그러므로 함흥 이남 각 고을 조세는 예전 예대로 조전하여 부고현에 납부하고, 홍원 이북 각 고을 조세는 아울러 그 고을 창고에 바치며, 길주 조세는 경성에 바치고 경성 조세는 부고현에 납부하며, 오진을 모두 그 고을 창고에 바쳐서 아울러 예대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평안도에서 조세를 이전하는 일이라면 충청도에서 평안도로 옮길 때는 반드시 경기를 지나서 가게 되니, 2, 3년을 기한하여 옛것을 쓰고 새것은 저축하는 뜻으로 경강 군자감에 있는 묵은 쌀 1만 5천석을 경기 좌우도 수군 천호로 하여금 암령하여 운을 나누어서 조운하게 하여 평안도 사마현에 교부하면 본도에서 북도 각 고을에 전해줘서 그 양을 헤아려서 저축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회화는 변방지방에 군량미를 공급하고 환을 받아오면 그 근기지방에서 미국을 지급하던 제도이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종학에 나아가 배우는 종친의 하급 고양을 위해 종부시에 전지하다. 종학에 나아가서 배우는 종친 가운데 소학 사서 중에서 경서 한 가지만 통한 자는 만 40살이 되면 방학시키고, 소학 사서 중에서 경서 두 가지와 소미 통감을 통하는 자는 연한에 상관없이 방학시키되, 그 방학한 자는 해마다 매 1월에 한 차례씩 회강하도록 하여, 3번 불통한 자는 이미 정해진 격려에 의하여 벌을 매기고, 그 중에 학업을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소학 사서 중에 경서 한 가지도 통하지 못하는 자는 만 50세 되기를 기다려서 방학시키되, 50세 이상 된 사람은 회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기도 도관찰사 성념조가 병으로 사직하다. 이를 허가하고 의원을 보내서 구료하였다. 세종시로 백권 세종 25년 6월 1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회령에 행성을 쌓게 하다. 임금이 우찬성 환보인에게 묻기를
금년 가을에 함길도 회령에 행성을 쌓는 것이 타당한가 아는가 하니 황부인이 아뢰기를 작년에 신롱하여 이를 정지하였는데 만약 명년에 또 신롱한다면 더욱 더디고 늦어진 것이니 금년부터 군정 숫자를 줄이더라도 쌓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강원도와 함길도에서 식량 부족으로 축성이 부당함을 아래와 이를 논의하다. 강원도 경력 정사가 치게하기를 본도는 완전히 실롱하였으므로 금년 함길도에 성 쌓으러 가는 군인이 양식을 싸가지고 가기가 곤란합니다. 신유년에 온성에서 성 쌓는 예대로 올곡식이 있기를 기다려서 7월 보름 후에 떠나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함길도 도관제사 정갑선이 또 치기하기를 본도는 작년에 흉년이 들어서 도내 인민이 전적으로 의창곡식에 의존하여 생리를 돕고 있으나 의창에 저축된 것도 거의 다 되었으니 크고 작은 공사를 아울러 정지하고 오로지 농금에만 힘쓰는 것이요 마땅하나 성을 쌓는 것은 만대의 장관 계책으로서 정지할 수 없는 것인즉 금년 농사의 풍흉을 보아서 9월 초하루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우찬성 황보인 병주 판사 정연 참판 신인손을 불러서 강원도 함길도 두 도에서 올린 계본예를 보이고 말하기를 경등이 성을 쌓는 것이 타당한가 아는가를 함께 논의하여 깨달아라 하니 황보인이 아뢰기를 이 일은 신이 봉행하는 바이니 그 가부를 감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연과 인선은 아뢰기를 양도의 군인의 공사간 양식이 아울러 떨어졌다 하니 금년에는 정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 쌓아야 한다면 북은 각고 올해의 군인으로서 8월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의정부에 가서 여러 대신과 함께 수기하여 깨달아라 하였다. 인과 이연, 인손이 의정부에 가서 논의하니 영의정 황이 조하참찬 권제와 연, 인, 손 등은 논의하기를 함길도와 강원도에는 공사간 향이 모두 떨어졌다는데 민중을 동원하여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로 대사이므로 역시 해마다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백성은 전부 제외하고 도 채차사로 하여금 함길도에서 벼농사가 풍년이 든 곳을 조사하여 숫자를 요량해서 군정을 뽑아서 성틀을 작정하여 쌓 놓았다가 8월 20일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9월 20일에 파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신계, 조하찬성, 하영, 조하참찬, 이숙지 등은 논의하기를 강원도의 군정은 전도 제외하고 함길도에서 농사가 풍년이 든 각 올해 군정 1만 2천 명을 뽑아서 8월 25일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도 채채사로 하여금 먼저 내려가게 하여 군정의 숫자를 가감하는 것과 역사를 시작하고 파하는 날짜를 시기에 임해서 당기거나 물리거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다시 황보인을 불러서 이르기를 함길도의 성 쌓는 일은 본도 감사 정갑순과 강원도 경력 정사가 각각 패단을 아뢰었고 이제 정령 등의 말한 바도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흉년이라고 말하나 반드시 해마다 풍년 들기를 기다린 다음에 쌓기로 한다면 큰 일을 어느 때에 완성하겠는가. 금년에 쌓고 아니 쌓는 것은 일체 경등의 논의를 따르겠으니 경은 여러 승지들과 상이 확정하여 깨달아라 하니 이니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서 지금 5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국가가 오래도록 편안하기가 옛부터 어려운 일이니 모름지기 태평한 때를 당해서 떡밥의 환란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삼도의 백성들도 오히려 철관까지 방수하러 갔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함길 남도 군인 가운데 족친과 평소로부터 아는 자가 오진에 많이 있어서 그 성을 쌓는 데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도승지 조서강 등은 아뢰기를 우의정 신계 등의 논의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신계 등의 논의를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수시로 귀후소의 관리를 규철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신하가 죽으면 관각을 하사하는 것은 슬퍼하고 고휼하는 증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공감에서 혹 마르지도 않은 나무로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였다.
전자의 귀후소로 하여금 평상시에 마른 나무로 미리 만들어 두게 하였다가 시기에 맞추어서 하사대로 일찍이 법을 세웠다. 이제 들으니 남수문에게 하사한 관을 생나무로 만들어서 주었다니 내 마음이 매우 상하였다. 대저 임금이 관각을 하사하면 상주의 마음에 어찌 임금의 하사를 감격게 하지 않겠으며 죽은 사람도 또한 어찌 땅 밑에서 남아 감동하지 않겠는가. 만약 혹 학사하는 것이 좋지 못하면 상주가 비록 은덕에 감사할지라도 어찌 유감이 없겠으며 임금으로서도 비록 하사는 했으나 어찌 하산 본의에 합당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능히 마른 나무로 미리 만들도록 하겠는가. 그것을 논의하여 계달하라 하니 조서강이 아뢰기를 이를 전장하고 있는 예조에서 수시로 기후소 관리를 교찰하여 그 죄를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권 세종 25년 6월 1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교어부 한 짝을 만들어 성문을 8개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공성문을 만약 인정 후에 바로 전에 열고 닫을 때 입직한 병조 당상 도진무 성정색 주서만이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일찍이 전지가 있었습니다. 삼가 상고하니 당고조 때에 공전문과 성문에는 교어부와 순어부를 두고 좌우상에는 계문부와 폐문부를 두었는데 좌부에는 권례에 바치고 우부는 간문에 두었으며 충종 때에는 궁정, 황성, 경성, 금원문 좌우 내외를 신칙하고서 각각 교어부 한 짝, 순어부 한 짝씩을 주고 좌상에는 계문 어부 한 짝을, 우상에는 폐문 어부 한 짝을 주었으며 모두 우부는 간문에 교부하여서 무시로 여닫는데 이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문은 벌써부터 계문부를 만들어서 상직하는 호군이 매일 권례에서 받아 합보하고서 문을 여닫습니다. 금성문은 관계가 더욱 중한데 부를 험증하는 일도 없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또 도진무와 병조 당상 등이 일제히 모인 다음에 문을 여는 까닭으로 시간에 맞추어야 할 일은 반드시 늦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성문도 또한 옛 제도에 의하여 교어부 한 짝을 만들어서 왼쪽은 권례에 드리고 오른쪽은 상서사에 갈무리하였다가 입직하는 중추원 당상과 각 위의 절제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진무 한 사람을 거느리고 매일 대궐에서 받아서 영추문에 숙직하며 만약 제 시각이 아닌 때 여닫을 일이 있으면 승정색 관자가 명을 받들어 왼쪽으로 가지고서 주서 사약과 함께 간문을 숙직하는 곳에서 오른쪽과 맞추어 본 다음에 문을 열게 하는 것으로서 항구한 법식으로 삼아서 싸니 그대로 따랐다.